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요거 나갑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그널, 특급 시그널 갑니다. 수백억, 수십억, 수백 프로 수익률을 가지신 분들의 패턴이 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요거 나갑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그널, 특급 시그널 갑니다. 수백억, 수십억, 수백 프로 수익률을 가지신 분들의 패턴이 뭔지. 자,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97%로 인상 방침, 인플레이션 대책 발표. 보시면 아르헨티나에서 금리 인상을 97%나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기준금리 97%. 얘네는 지금 거의 1년에 물가 상승률이 막 108%, 10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97% 같이 올려야, 이 정도 올려야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지. 근데 97%로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6% 한 번에 올려서 97%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올해에만 거의 3월 달에 한 차례, 그리고 4월 달에 2차례, 이번 달까지 해서 4차례입니다. 거의 1, 2, 3, 4, 5 다 올렸다는 거예요. 4차례나. 4월달 CPI가 발표됐는데 전년동월 대비 108.8%. 108.8%. 아, 우리 박하니님이라고 아르헨티나 그 특파원 계셨는데 요새 방송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좀 힘드실까, 아니면 뭐 다른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아르헨티나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가뭄이 또 굉장히 심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또 곡물 생산이 또 감축이 되면서 수출도 힘들고 곡물 생산도 안 되고 물가 상승률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 거의 뭐 디폴트 상태죠. 국가 부도 상태죠. 지금 12일 기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기준이 335억 달러. 335억 달러 정도. 웬만한 그냥 중견 좀 대형 기업들, 기관들, 자산운용사들 굴리는 자금들보다 못한 수준이죠. 335억 달러. 그래서 지금 그 아르헨티나 가면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이런 외환 환율이랑 실제로 사용되는 환율이랑은 다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환율은 거의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외환당국에서 발표한 것보다. 그만큼 달러가 어떻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비공식 환율이 1달러당 470페소래. 달러가 귀하다. 귀하다. 지금 거의 5천여 명가량이 1일 5천여 명가량이 그 칠레 관광객들이 아르헨티나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칠레로 갔는데 지금 칠레 국민들이 아르헨티나로 가. 왜 가는 걸까? 아르헨티나 가서 뭐 하는 걸까? 우리 터키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고 막 터키가 흔들릴 때 터키로 누가 몰렸죠? 이탈리아 국민들, 막 주변에 있는 국민들, 이란 국민들, 그분들이 가서 뭘 했죠? 터키 가서 부동산도 줍고 아파트도 줍고 루이비통 명품 줍고 싸니까 환율이. 지금 칠레 관광객도 똑같이 물가 상승률이 막 108%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페소 가치가 바닥을 기죠. 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 식료품도 사고 뭐 돼지고기도 사고 명품도 사고 뭣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주식 코인 투자자분들은 요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 이거 진짜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십억, 수백억, 주식과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그분들이 어떻게 벌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외환금융위기가 터졌고 IMF 당시에 그때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굴까?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들. 누가 가장 많이 벌었을까?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예요. 현금 부자들 그리고 월가. 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량이 막 미친듯이 바닥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금 모으기 운동 가재. 안전자산이니까 우리 금 모아가지고 나라 도와주자. 금 모으기 운동도 들어갔는데 안 돼. 자, 안 되니까 지금 아르헨티나랑 똑같아. 막 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막 800원, 9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1600원, 1700원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려. 한국이 막 위험해지네, 무너지네. 그랬더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들어왔던 게 IMF입니다. IMF가 구제금융 해주겠다 들어와서 한국한테 뭐를 요구하죠? 한국한테? IMF가 구제금융을 해줘. 작년에 우리 스리랑카 들어갔죠. 구제금융 해주고 가장 먼저, 가장 제일 빨리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금융개방도 있고, 또 금융개방이랑 또 금융을 개방해야 걔네 좋은 알짜배기 기업들, 금융기관 싹 다 가져가니까. 구조조정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에요. 왜 금리 인상일까? IMF가 왜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금리 인상을 하라고 왜 요구를 하는 걸까? 왜? 우리 아까 인트로 때 일본 시간 할 때 일본 시장 우리 배울 때 그때 배웠어요. 왜? 자, 일본 엔화 환율이 미친듯이 바닥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만 알고 있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 엔화가 밑바닥이야. 그럼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화가 밑바닥일 때 엔저를 통해서 뭐 금리가 저렴하니까 자금 조달을 하고 이 자금으로 금리가 높은 뭐 NK 트레이드 자금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일본 부동산, 일본 증시를 살 수도 있고 얘네들이 수익을 보려면 누가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일본 엔화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IMF 때 구제금융 한국이 막 쓰러지려고 막 일부 직전이야. 그때 IMF가 들어갑니다. IMF 누구라고 배웠죠? 미국이라 들었죠. IMF 이퀄 미국 이퀄 월가입니다. 월가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 누가 다 가져간다? 월가가 가져갑니다. 월가가 가져가서 어떻게 한다? 싸게 주었으니까 얘네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팔아야지. 비싸게 팔려면 얘네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얘네 기업을 팔아 엑시트를 해야 하려고 해. 그럼 뭘로 팔아야 돼요? 내가 100억을 주고 샀어. 얘네 그 해당 기업이 500억이 됐네. 500억을 팔아. 뭘로 받죠? 외국인들은? 팔 때? 달러로 받나요? 원화로 받나요? 원화로 받죠. 그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 있으면 좋나요? 아니면 내려가 있으면 좋나요? 당연히 원화가 비쌀 때 좋겠죠. 엑시트하기 좋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IMF가 됐던 미국이 됐던 우리 1차, 2차, 3차 세계대전 할 때 막 뭐 말 타고 막 창으로 찌르고 막 포 쏘고 막 핵폭탄 던지고 지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싸운다? 금융시장이 싸운다. 자, 일본 1990년도 이전에 1950년도에 반도체며 뭐며 전세계 1등, 메모리 칩 1등, 은행들 1등, 전세계 시가총액 탑100 기업들 딱 하면은 90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인텔 그때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1985년도 플라자 백화점에서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일본이? 너네 일본 금리 세게 가져가. 강세로 가져가.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 나서부터 수출이 안 되고 일본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1990년도 어떻게 됐다? 일본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때 누가 들어와요? 월가 자본들이 들어옵니다. 자, 한국 7년 뒤에 97년도 한국이 위험했고 무너지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구제금융 미국한테 빌립니다. 알짜배기 기업들 싹 다 가져가고 나중에 뭐를 요구한다? 금리 인상을 요구한다. 너네 금리 올려야 되지 않겠냐? 금리 올려야지. 자, 금리 인상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켰는데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 막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리금도 상환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지면 누가 좋아요? 현금 부자들. 국내 현금 부자들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다 죽겠죠. 기업들 대출 원리금 상환하지 못하고 줄도산 빠지고 당연히 금리 인상 요구하니까 예금금리 오르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맡겨만 넣어도 돈을 뒤집어지게 벌었다는 겁니다. 물론 원화로 맡겨놨으면 크지 않았겠죠. 원화 가치가 바닥인 거니까. 똑같은 쌤쌤이지. 아르헨티나 국민들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막 108% 상승했다 그러죠. 페소 갖고 있어가지고 이자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50%, 60%, 70% 준대. 의미 있나요? 어차피 70%, 80% 줘도 어떻게 해요? 이자 받아도 거기서 거깁니다. 왜?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우리 비트코인 투자로 따지면 디파이 많이들 하셨죠. LP 토큰 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익률 봤을 때 200%, 300% 준대. 근데 해당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봤을 때 손해야. 자, 1년에 확정금리가 그때 당시 몇 프로였냐면 20%. 1년 확정금리 20%. 5년, 3년 동안 넣어놓으면 몇 프로? 65%. 65%. 자, BIS가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금융기관이야. BIS 비율을 높였다는 건 야, 너네 돈 얼마 일정 지급준비금 요거 안전한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A라는 금융기관이 100억을 갖고 있었어. 법적으로. 근데 BIS 비율을 올린다? 150억, 200억. 그럼 내가 A라는 금융기관은 자본을 더 어떻게 해요? 조달받아야 돼. 그럼 걔네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세게 줘야 얘네 투자를 하겠죠.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들이 채권 발행해서 수익을, 이자를 줬던 게 몇 프로였냐면 5년 수익률이 100%. 그럼 쉽게 말해 내가 현금만 갖고 있어도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샀다? 5년만 갖고 있으면 100%. 1년 예치하고 5년 뒤에 2억 원 수령하는 거. 그 정도로 어떻게 됐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한국이 좀 위험하고 흔들리니까 환율도 원달러 환율 그때 당시 800원, 900원대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우리 원화 환율이 1600원, 1700원대로 2배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청담동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었어. 그냥 숨만 쉬었는데 밥 한 끼만 먹었는데 50억으로 떨어졌네. 달러만 갖고 있을 뿐인데. 그때 당시에 건물들, 알짜배기들, 서초구에 있는 땅들 주우셨던 분들이 지금 수백억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이 어떻게 자본을 늘려갔냐면 우리 2007, 2008 리먼 사태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졌었고 자연스럽게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 기업들도 어떻게 된다?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담은 게 누구다? 워렌 버핏이다. 그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현금이다. 현금이다. 자, 우리 미국의 패턴 배웠죠. 금리를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금리를 인하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막 뿌리네. 모든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중국 막 GDP 10몇 %대 두 자릿수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금리를 인하했고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시장 유동성들을 공급했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달러가 귀해지지가 않아. 흔해. 너무 많이 풀었어. 이 달러로 수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했네. 안 되겠다. 시중에 있는 달러들 다시 걷어들이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중에 있는 달러가 가치가 절상이 되죠. 그러면 금리를 막 급격하게 75bp 올리고 계속해서 올려. 지금 기준금리 5%까지 올렸죠. 작년에 어떤 국가가 무너졌죠? 스리랑카가 무너졌습니다. 레바논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죠? 지금 아르헨티나 왜 무너졌나요?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보유고량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달러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내렸다 달러를 풀고 성장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또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된다? 달러를 다 회수하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은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지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달러가 없어서 무너졌으니까 누구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IMF, 우리 달러 빌려줄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걔네 국가에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 주식들, 금융시장 개방은 물론 누가 들어간다? 월가 자본이 들어간다. 미리 알고 있었고 현금을 대기 중이었던 월가 자본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경제권, 그 나라 알짜배기 기업들, 금리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정책들 누구 위주로 돌아간다?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해되셨나요? 미국한테 잠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일본, 한국, 동아시아권 이런 국가들 하나 둘씩 잠식해서 삼켜 먹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지금 금융시장을 개방 안 하는 게 왜 개방을 안 하냐면 알아. 옆에 나라 일본이 먹힌 거 알고 한국도 무너졌던 거 먹힌 거 알고 금융시장 개방 이퀄 미국한테 언제든지 먹힐 수 있다. 월가자본 들어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최근 들어서 막 달러는 망하고 있다. 달러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지난달에 우리 세르요 마사 경제장관이라고 아르헨티나의 그 경제장관으로 있습니다. 5월 중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위안화 쓸게. 이미 지난달에 중국산 수입품 결제를 뭘로 쓴다? 우리 위안화로 쓸 거야. 아르헨티나가 어떤 국가냐면은 중국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거의 1등에서 2등 탑5 안에 듭니다. 중국에 수입하는 양이. 그래서 위안화로 쓸게. 요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런 기사들을 보고 달러의 영향력이 떨어져 있대. 달러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달러는 망한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레바논, 뭐 터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란. 뭐 이란은 뺄게요. 얘네들이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반달러. 달러 쓰지 말자. 근데 얘네가 지금 어떤 상태죠? 외환보유고량에 달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달러 쓰지 말고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달러 생태계가 균열이 일어나고 달러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일까? 아니면 우리 달러 없으니까 우리 좀 발악 좀 할게.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다른 화폐도 한번 써볼래. 힘이 있는 상태에서 달러를 무너뜨리고 달러 생태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달러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달러 쓰지 말자, 반대 통화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국가들이 대다수가 달러가 없는, 외환보유가 없는 힘든 국가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달러 품귀 현상을 만들어서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면 혼다 오토바이가 미친 듯이 많죠. 혼다 오토바이가 좋아서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을까?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떻게 돼요? 청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을 접수한 걸까? 이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왜 수십 년 동안 연준의장이 금리를 들어 올렸고 금리를 떨어뜨렸고 금리를 올리는 데서 누구를 가져갔고 내리는 데서 누구를 가져갔고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켰고 국가를 어떻게 종속시켰고 가져갔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월가든 아니면 이런 그 금융위기 때 수많은 자산을 가져갔고 수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뭘까? 월가와 서초동 알짜배기 건물들을 살 수 있었던 분들의 공통점 뭘까? 코인 이슈가 작년부터 미친듯이 얘기하는 현금의 중요성 맞습니다.
현금의 중요성 맞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나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참는 거. 현금만 갖고 있으면 뭐라도 사고 싶어. 뭐라도 사야 마음이 놓여. 그런 분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딱 잘라 말아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가장 투자의 기초적인 거, 첫 번째 단계, 발걸음이 뭐냐면 현금 보유, 현금 참는 거. 이거 못 참으면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참는 데까지 코인 이슈도 거의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뭐라도 사고 싶어. 알트코인 검색하고 있어. 자, 여기 들어가면 시가총액 탑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등, 100위권 안에 뭐 누가 유망한 알트코인이 있나 이거 찾고 있어. 될까? 그거 분석하고 뭐 하고 조금 알아봤네. 야, 이거 코인 유망하겠다. 이거 투자하자. 그거 투자하고 있어. 그렇게 투자해서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 매도 두 가지만 알지 보유는 몰라. 작년과 올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면 보유입니다. 물론 현금만 계속해서 기회가 왔는데도 보유하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재적소에 순간이 왔다. 기회가 왔다. 매수.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된다? 보유. 현금을 적재적소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현금은 무조건 30%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우리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지만 코인을 투자할 수도,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일본 주식을 살 수도. 남성간 큰 남자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남성간 큰 남자님, 남성간 큰 남자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뭐가 금융불안이 오고 어떠한 장세가 올지 몰라.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진짜 금싸라기 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현금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상반기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도했고 현금 자산 보유량이 미친 듯이 급증했습니다. 그 뜻이 뭘까? 앞으로 죽을 차례 온다. 죽을 기회 온다.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현금의 중요성.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한 번씩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울고 웃게 될 것.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